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앙북스 출판 이정봉 지음의 슈퍼에이저입니다. 슈퍼에이저는 10명 중에서 1명의 비율로 나타나는 80대에도 40대처럼 젊은 몸과 뇌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들 슈퍼에이저는 뇌기능 퇴화를 겪지 않으며 보통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는 식단, 운동, 수면, 인간관계의 올바른 지침과 정신건강관리법까지 과학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3세 세계 챔피언에게서 배우는 전략. 살살해라. 만약 외계인이 요즘 인간들의 생활상을 관찰한다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평소엔 계단도 오르기 싫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걸핏하면 소파에 드러눕는 걸 좋아한다. 그래놓고는 일부러 돈과 시간을 들여 헬스장이라는 곳에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거나 쳇바퀴 같은 곳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뛴다.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과 운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의 공간에선 최대한 앉거나 누우려고 하고 헬스장이나 운동장에서만 땀을 빼려고 한다. 편한 일상을 누리다가 그 게으름을 단죄하려는 듯 근육을 쥐어짜고 폐를 터뜨리려 한다. 하긴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업무를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핑계다. 굳이 땀을 바가지로 쏟는 활동이 아니어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우리 신체는 큰 활력을 얻는다. 이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건강 수명도 늘려준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저절로 올라간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심장병의 독립적 위험 요소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그걸 벌충하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다 해도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즉, 장시간 앉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면 운동이나 영양으로는 만회되지 않는다. 좌식 생활에 인이 박히면 대사 유연성이 줄어들어서 신진대사가 활발히 돌아가지 않는다. 운동 저항도 커져서 운동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방이 연소되지 않고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의자와 소파는 보이지 않는 살인마.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이민 리 교수는 미국인의 심장병, 당뇨병, 암 사망률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질병의 위험이 높아졌고 사망률도 올라갔다. 앉아 지내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이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앉아 지낸다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장시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사망한다. 리 교수는 좌식 생활은 흡연, 비만과 비슷할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미디어엔 유명한 말이 등장했다. 앉아있는 생활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모토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만큼 좌식 생활은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말이다. 서서 하는 일과 앉아 하는 일을 비교해봐도 앉아 지내는 쪽이 더 위험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엔 버스마다 운전사와 차장이 따로 있었다. 운전사는 앉아서 일하고 차장은 대개 서서 일했다. 런던의 교통 노동자를 비교한 1953년 연구에서 버스 운전사와 차장 3만 1,000명을 2년 동안 추적했더니 운전사가 차장보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았다. 우편 배달부와 앉아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편물 처리원을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누구든 오래 앉아 있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진다.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15시간 이상 앉아 생활하는 노인은 평균인 9시간 30분 정도 앉아 지내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2배 높았다. 신체 활동 부족은 대표적인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앉아있지 않은 상태, 즉 서서 활동하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앉아 생활하는 건 이런 장점을 다 상쇄한다. 이 때문에 앉아 지내는 분들에겐 여러 가지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또 하나, 앉아서 지내는 이들은 대개 사무직이 많다. 이와 관련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심혈관 또는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왜 가만히 있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 근육은 조금이라도 힘을 쓸 때 중성 지방을 연료로 태운다. 앉아 있으면 근육이 축 늘어져 힘을 쓰지 않으면서 연료를 남긴다. 즉, 중성 지방이 몸에 남아 돌게 된다. 수많은 잉여 중성 지방은 피를 타고 돌다 혈관벽에 쌓인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위험 역시 커진다. 특히 노인들은 조금만 덜 움직여도 근육 감소 폭이 크다. 대략 40이 넘으면 노화의 가속 구간에 접어든다. 매년 1%의 근육이 빠진다. 65세를 넘어 노년에 접어들면 이 비율은 가속된다. 근육이 상당량 빠져서 거동이 힘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질병이다. 근감소증이라고 부른다. 국내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8%는 근감소증에 해당된다. 80대 이상은 30에서 50%로 추정된다. 근감소증은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동성이 제한되고 자리에 드러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좌식 생활이 습관화된다. 좌식 생활은 앞서 말했다시피 흡연과 마찬가지로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다. 아프리카 부족이 성인병이 없는 이유. 그렇다면 앉은뱅이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당장 헬스장이라도 끊어서 근육 운동에 매진해야 할까? 우선 앉는 자세만 바꿔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하드자족의 사례를 보자. 이들에게 비만은 찾아볼 수 없고 심장병, 당뇨병, 암 같은 현대인의 질병도 거의 없다. 그 비결 중 하나는 앉는 자세에 있다. 이들은 수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류의 조상처럼 수렵 채집을 하기 위해 장거리를 걷고 달린다. 우선 하루 움직이는 거리 자체가 엄청나다. 하지만 휴식 시간 역시 상당하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쉬는데 현대 문명인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간이다. 좌식 생활이 만병의 원인이라는데 오랫동안 앉아 쉬는 하드자족에겐 왜 병이 없을까? 그들이 쉴 때 앉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하드자족은 문명인과 달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경우가 많았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근육 사용이 최대 10배 더 많다. 또 하드자족의 앉은 자세의 평균 지속 시간이 약 15분으로 매우 짧았다. 쪼그려 앉기라는 건 사실 반복하면 스쿼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관절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에 우리도 좌변식, 재래식 화장실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고령층에서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경험했든지 이와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다. 앉는 시간의 저주를 깨는 방법은 또 있다.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 중간중간마다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이 좋다. 오래 앉아있더라도 1시간마다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신체 활동. 멕시코 중서부의 시에라 협곡에는 타라우마라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 이곳에는 지칠 줄 모르는 무한 체력의 농사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라라히팔이라는 축제를 종종 연다. 이건 향연이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에 가깝다. 사람들은 팀을 이뤄 평소 입던 옷차림으로 4km 정도 구간을 반복해서 달린다. 작은 나무공을 발로 차고 그 공을 다시 주워 발로 차는 걸 되풀이하면서 끝없이 달린다. 공을 차고 줍기를 반복하며 달리는 이 행위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축제가 아니라 마치 달리기 시합 같은 이 레이스는 정오 무렵 시작해 자정이 넘어 끝난다. 12시간 동안 무려 120km를 넘게 달리기도 한다. 타라우마라 부족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무한 체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미국 하버드대 인류학자 데니얼 리버먼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체 어떤 운동이나 훈련을 하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 에르네스토라는 70대 남성은 오히려 반문했다. 대체 운동이나 훈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 말이다. 그들 부족에는 운동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리버먼은 에르네스토에게 미국에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한다 라고 설명해 줬다. 그러자 에르네스토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동네에서 뛸 때는 사슴을 쫓거나 염소를 잡을 때뿐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그들의 운동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다. 타라우마라 부족 사람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높은 VO2 max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말한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최대 운동량으로 움직일 때 산소를 얼마나 잘 쓰는지를 뜻한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 용량을 나타낸다. VO2 max로 대표되는 심폐체력은 사망률과 아주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 당시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던 2002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 결과를 보면 체력이 가장 좋은 그룹보다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의 사망 위험이 4.5배 높았다. 엄청난 차이다. 다시 말해 운동 능력을 키우면 사망 위험이 팍팍 줄어든다. 사망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인자는 체력이다. 그 다음이 흡연이다. VO2 max가 3.5 올라가면 사망률은 16%씩 내려간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흡연 연수가 10년이 올라갈수록 사망률은 9% 올라간다. 체력은 사망에 대한 최고의 예측 인자지만 언제든 체력을 향상시키기만 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체력이 낮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VO2 max가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이 VO2 max가 높은 이들보다 치매 위험이 92% 높아진다. VO2 max를 일상에서 굳이 엄밀하게 재려고 할 필요는 없다.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마치 전력 질주한 것처럼 호흡이 가빠진다면 VO2 max가 위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일상에서 이 VO2 max를 쉽게 높이는 법이 있다. 우선 두 노인의 사례를 보자. 아일랜드계 미국인 리처드 모건 씨는 올해 나이 93세다. 노쇠해 보이지만 체력은 30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내 로잉머신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을 4번이나 차지했다. 그런데 그는 70대 전엔 운동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 73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 지금은 로잉머신으로 매일 40분간 운동한다. 40분 중 70%는 숨이 차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한다. 20%는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 마지막 10%는 더는 못 버틸 정도의 강도로 한다. 일주일에 이틀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덤벨을 사용해 런지, 로잉, 컬을 3세트씩 하고 힘들어서 더는 덤벨을 들지 못할 때까지 반복한다. 거기에 고단백질 식단을 곁들인다.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을 먹는다. 무엇보다 그는 이런 운동량과 식습관을 20년간 꾸준히 유지해왔다.
역시 꾸준함을 당해낼 건 없다.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을 가진 노인들은 또 있다. 2013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가 찾아낸 80세 노인은 2013년 기준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 부문 세계 기록 보유자다. 이 사람의 기록은 50ml per kg per minute인데 이는 정상적이고 활동적인 35세 남성의 것과 비슷한 수치다. 그는 70세에 인공심장 박동기를 이식받았음에도 이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매일 1만 보를 걷는다. 일주일에 3일은 지구력 운동을 20분, 턱걸이나 행잉 레그 레이즈 같은 근력 운동을 10분간 한다. 이 슈퍼 노인들의 운동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에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딱 충분한 만큼 운동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운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는 식이다. 그렇다. 정답은 가벼운 강도의 운동에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숨이 헉헉댈 정도로 달려야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숨이 가빠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구간은 사실 체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죽을 만큼 힘은 드는데 체력은 늘지 않고 VO2 max도 크게 발전하지 않는다. 체력은 안 늘고 젖산만 많이 쌓여서 다음날 힘들어 운동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만 만들 뿐이다. 세계 여러 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은 간단하다. 더 많이 움직이고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을 따지면 중강도 신체 활동을 일주일 15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 75분 이상 하는 것이다. 둘을 섞어서 해도 좋다. 중강도, 고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할까? 보통 신체 활동의 단위로 MET를 쓰는데 가만히 앉거나 누워 있을 때 에너지 소모량이 1MET다. 이것보다 3배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즉 3MET부터 중강도에 해당한다. 시속 4km 정도의 약간 빠른 걸음부터는 중강도 운동이다. 거실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운동이 된다. 사실 신체 활동에 의해 심박수가 오르는 건 넓은 의미에서 다 운동이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의 양이 줄고 근력도 떨어진다.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근력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일 하고 근력 운동 또는 균형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다. 근력 운동 사이에는 운동을 쉬는 휴식 기간을 둠으로써 결국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무릎에 골 관절염이 있어서 하지 근력 운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가지가 있다. 앉아서 타는 자전거와 아쿠아 운동이다. 수영처럼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쿠아 운동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운동법이다. 관절이 약해서 뛸 수가 없다면 뒤로 걷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 뒤로 걷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심지어 뇌의 인지 기능을 개선해 주기도 한다.
인간에겐 시각, 청각 같은 오감 외에도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게 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뭔가를 집어 입에 가져오는 걸 꽤 정확히 수행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뇌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다. 그런데 뒤로 걸으면 후방을 시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지니까 고유 수용성 감각이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면 뇌가 더 활발해진다. 알다시피 이렇게 뇌를 활성화하는 건 인지 예비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켜준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러닝머신에서 하고 뇌가 익숙해질 수 있게 천천히 해야 한다. 30분 동안 걷는다고 치면 2분 동안은 시속 1에서 2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뒤로 걷고 그 다음 2분은 시속 4에서 5km 정도 앞으로 걷는 걸 반복하면 된다. 이게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높이고 오르막길에 도전하는 것도 좋다. 오르막을 뒤로 걸으면 근육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0분씩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하루 1에서 2분만 투자해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운동은 사실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한다. 세포 속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운동 중에 바삐 작동하면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긴다. 하지만 동시에 혈액엔 근육과 신체 여러 곳에서 운동하면 나오는 단백질인 엑서카인들 수백 종류와 분자 수만 개가 나온다. 이 물질들은 스트레스를 무효화하고 독성을 제거하고 세포 방어력을 강화한다.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훨씬 건강해진다. 우리 뇌는 걷고 뛸 때 해마가 뇌 유래 신경성장 인자를 분비하면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낸다. 해마는 장기 기억과 공간 지각, 감정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뇌 영역이다. 뇌 유래 신경성장 인자가 나오면 해마는 부피도 커지고 연결성도 더 좋아진다. 신체 활동이 뇌 기능도 좋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발로 걷도록 진화하면서 균형을 잡는 운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뇌를 더 많이 쓰게 됐다. 또 발걸음을 옮기면서 먹을 것을 찾고 공간을 파악하고 길도 기억해야 했다. 인간의 뇌는 걷고 뛰는 활동을 하면 더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운동. 운동의 효과를 100배로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동료와 함께 하는 게 좋다. 억지로, 괴롭게 누가 시켜서 하면 오히려 마음에 병이 생긴다. 자발적인 기쁨 속에서 운동하면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 2024년 2월 BMJN 우울증과 운동에 대한 임상시험 218개를 종합한 메타 연구가 실렸다. 여기서 운동은 심지어 항우울제 복용보다 효과가 좋았다. 그중 댄스, 걷기와 조깅, 요가 같은 운동은 정신 건강을 엄청나게 개선했다. 스스로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은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준다. 신체 활동이 또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활동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최대 71%더 높았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됐지만 가장 수명을 늘려준 운동은 여럿이 함께하는 스포츠다. 2018년 덴마크 프레데릭스 베리 병원 연구에서 8,000명의 성인이 한 스포츠와 수명 연장의 관계를 봤다. 그 결과 테니스 9.7년, 배드민턴 6.2년, 축구 4.7년 등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포츠가 수영 3.4년, 조깅 3.2년, 체조 3.1년 등 혼자 하는 운동보다 효과가 좋았다. 세계에서 아주 장수하면서 생산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들에선 사회적 관계가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함께한다. 그건 정말 큰 도움을 준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면 기분 좋은 호르몬도 나온다. 사람들은 늘 운동하기 싫다고 투덜댄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당신이 운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못 찾아서 그렇다고 말이다. 그게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60, 70, 80, 90살이 되어도 할 수 있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누비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 운동과 일상을 구분짓는 이분법부터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지금까지 슈퍼에이저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젊은 몸과 뇌로 살아가기 위한 비법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뇌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 책에서 말하는 슈퍼에이저들은 모두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상생활과 운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앉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이를 의식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며 저의 하루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라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만 누워있거나 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몸은 회복은커녕 자꾸만 처지는 기분이 듭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서 생활 속에 몸의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야겠습니다. 요즘 귀찮아서 청소조차 로봇 청소기에게 맡기고 있는데 일주일에 2-3번은 손걸레로 바닥 닦기, 빗자루로 바닥 쓸기를 직접 하면서 몸을 사용하는 양을 더 늘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보다 건강하게, 궁극적으로는 슈퍼에이저로서 살아가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